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고 드넓은 대지 가운데 작은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장미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성품과 천사의 미소로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만 어느 날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장미공주는 어느 날 평소처럼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 오래된 나무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깨어나 보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나무들이 하늘까지 높이 솟아있는 마법의 숲이었습니다. 장미공주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고 숲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길을 찾으며 이상한 동물들과 마법의 생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올빼미, 빛나는 날개를 가진 나비, 그리고 호기심 많고 장난기 가득한 도깨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친구는 말하는 올빼미였습니다. 올빼미는 장미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공주님, 이 숲은 오직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떠도는 마법은 종종 사람을 변덕스럽게 만듭니다. 장미공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빛나는 날개를 가진 나비를 만나게 되었고 나비는 어두운 길을 비추며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공주님,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나비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미공주는 마침내 숲의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마법의 나무가 있었고 나무 앞에는 신비한 늙은 마법사가 서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장미공주를 바라보며 어둡게 웃더니 드디어 오셨군요. 장미공주,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당신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법사는 장미공주에게 세 가지 난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미움 중 무엇이 더 강한가를 묻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용서와 복수 중 어느 쪽이 옳은 길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장미공주는 잠시 깊이 생각한 후 차례로 답변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은 잠시의 힘일 뿐입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법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마법사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진 공주로군요. 이제 당신은 이곳을 떠나볼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법사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갑자기 장미공주는 마법의 숲을 떠나 궁전의 정원으로 돌아와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손에는 빛나는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장미공주는 더욱 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통치자가 되어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마법의 숲에서의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깨닫게 했고 그녀의 왕국은 오랫동안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는 에투알리아라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숲의 외딴길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에는 깨끗한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 근처에 사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옹이었고 그녀는 항상 파란 눈과 금발머리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은빛 날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 날개 덕분에 그녀는 짧은 거리이지만 공기를 혼자 누비는 능력을 가졌다. 어느 날 릴리옹은 호수가에 걸터앉아 물고기, 떼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반짝이는 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숲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었다. 놀랍고도 호기심 많은 릴리옹은 그 빛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에 들어선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몇 마리 새들과 다람쥐만을 만났다. 그러나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더 크고 빽빽하게 모여들었으며 빛은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이끌었다. 마침내 릴리옹은 빛의 근원에 도달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마법으로 빛나는 오래된 차추전자였다. 갑자기 그녀 앞에 먼저 사라졌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환영처럼 반투명해 보였으며 모두 날개가 달려있지 않은 릴리옹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릴리옹에게 은빛 날개의 주인, 이 최후의 마법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속삭였다. 다소 당황스러웠으나 릴리옹은 차추전자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그녀의 은빛 날개는 더욱 빛을 발하며 커다란 마법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숲은 마법에서 풀려났고 날개짓할 여유가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자유를 찾았다. 이 일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릴리옹은 자신의 날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에투알리아 숲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고 그들은 숲을 보호하고 가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릴리옹은 자신이 한 일 덕분에 마을 전체에 큰 웃음을 선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며 마법의 중요성과 용기의 가치를 일깨우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에밀리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식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마을의 가장 오래된 주민인 할머니 앙리는 에밀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특별히 아끼고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앙리는 에밀리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마법의 장미 정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정원은 먼 옛날에 잃어버린 마법사들이 남긴 신비로운 장소였으며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장미 정원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며 정원의 장미들은 소원 하나를 들어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수한 호기심과 모험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앙리는 에밀리에게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진정한 소원을 발견할 것이라고 조언하며 나침반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나침반은 에밀리에게 정원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여정의 날이 밝자 에밀리는 배낭을 꾸리고 길을 나섰어요. 그녀는 숲을 지나 강을 건너며 수많은 도전을 마주쳤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길을 잃었을 때 이름 모를 새가 예쁜 노래를 불러 에밀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려오던 밤에는 숲속의 여우가 에밀리를 동굴로 안내하여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에밀리는 장미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본 어떤 정원보다도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장미들은 각자 특유의 색깔과 향기를 뿜어내며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에밀리는 중앙에 커다란 장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머니 앙리가 언급했던 소원을 들어준다는 바로 그 장미였습니다. 장미 앞에 선 에밀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 그리고 자연의 평화로운 조화를 지켜나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장미에게 이 소원을 조심스럽게 빌었습니다. 그 순간 장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에밀리는 마치 꿈속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원이 실현된 건가 하는 생각의 기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후 에밀리는 놀라운 변화를 마주했습니다. 마을은 더욱 활기차고 주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라났고 자연은 더욱더 푸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사람들과 자연은 더 이상 격리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장미 정원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소원은 장미 정원의 마법과 함께 영원히 이어져 에밀리와 그녀의 사랑하는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쪽의 작은 마을 아를레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비로운 에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논일고 인간에게는 숲의 신비를 열어주지 않기로 소문난 명험한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요정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의 여왕인 세리니아는 미모와 지혜로 많은 요정과 동물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요정들은 인간들의 눈을 피하며 숲을 가꾸고 동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법의 주문을 걸어주곤 했다. 어느 날 마을 청년인 피에르가 그 숲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에덴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 결국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피에르는 숲속을 거닐다가 벚꽃 나무 아래에서 피곤함에 잠들고 말았다. 그때 요정 여왕 세리니아와 그녀의 신하들이 피에르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세리니아는 인간이 숲에 들어온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가 숲의 평화를 가져다줄 인물일지 모른다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피에르에게 자신의 초록색 날개로 빛을 만들어 그의 꿈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꿈속에서 세리니아는 피에르에게 요정들의 세계와 그들의 임무 그리고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에르의 마음속에서는 숲의 영혼과 함께하는 뜨거운 열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는 숲과 요정들을 지켜줄 결심을 하게 되었다. 꿈에서 깨어난 피에르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단지 꿈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에덴 숲과 요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열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사람들은 점차 숲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에덴 숲은 다시 한번 평화를 찾았고 요정들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쌓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피에르는 자연과 요정의 친구로 남아 마을과 숲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에덴 숲은 변함없이 존재했고 그곳의 요정들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그들과 조화를 이뤄갈 것임을 약속했다.